보수 농객 정규재 전 한국경제주필이 이재명 민주당 후보 대선 수락 연설 듣고 다행스럽다고 평가했어. 이 후보 연설에 윤석열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오고 자신 기소한 사람에 대해서도 언급 안 한 점을 높이 샀지. 국민의힘 후보들이 이재명을 범죄자라 반복 사용하는 걸 비판하며 이 후보 연설에는 증오나 적개심 표현이 없었다고 했어. 좋은 사회 만들자고 호소하고 통합 강조했다는 거야. 정주필은 이 후보 언어가 서서히 우클릭되면서 구체화되고 있다며 환영했어. 내란 세력, 내란 옹호 정당 등을 제대로 처벌해주길 원하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번 선거대책위원회 활동에서 가짜뉴스 대응이 엄청 중요하다고 강조했어. 지난 대선 경험 보니까 정책이나 유세도 중요한데 후보나 정책에 대한 정보가 왜곡되지 않게 전달하는 게 진짜 핵심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번 선거는 국민한테 일방적으로 주장만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그걸 정책에 반영하는 경청 캠페인으로 완전히 방향을 바꿀 거래. 소통 방식을 바꾸겠다는 거야. 후보가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안을 계속 챙기려고 후보 직속 위원회도 15개나 만들었는데 특히 우리나라 인구 문제가 심각하니까 인수위 없이 바로 정책 실행할 수 있게 인구위원회에 관련 계획 마련을 맡겼다고 하네. 후보가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안을 계속 챙기려고 후보 직속 위원회도 15개나 만들었는데 특히 우리나라 인구 문제가 심각하니까 인수위 없이 바로 정책 실행할 수 있게 인구위원회에 관련 계획 마련을 맡겼다고 하네. 하루빨리 정상적인 정부가 되길 소망하며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일부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판단했어. 특히 김문기 전 처장이랑 골프 친 의혹에 대해 사진 조작됐다고 말한 거 이거 허위사실 공표 맞다고 본 거야. 이 후보는 사진 조작됐다며 골프 안 쳤다 했는데 대법원은 해외 출장 때 골프 친 사실 있으니 허위라고 했어. 그리고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관련해서 국토부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꿨다는 이 후보 발언도 유죄로 봤어.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바꾼 거지 국토부 압박 없었다는 거야. 이 발언은 단순 의견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이라 증명 가능하다고 봤대. 결국 대법원은 골프 발언이랑 국토부 압박 발언 두 가지를 허위사실 공표로 보고 유죄 가능성을 열어둔 거야. 다른 김문기 관련 의혹은 2심처럼 무죄라고 봤대.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판결에서 허위사실 공표 판단 기준을 새로 내놨어. 표현 의미는 유권자 입장에서 허위인지 여부는 그게 선거인 판단에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봐야 한다는 거지. 이번 판결엔 대부분 대법관이 유죄 취지에 동의했지만 일부는 반대 의견 냈어. 이 사건은 1심 유죄, 2심 무죄였는데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심리해서 2심 판결을 깼어. 국민 관심 크고 이 후보 피선거권 문제도 걸려있어서 신속하게 했다고 해. 대선 전까지 형 확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대법원이 유죄 취지를 분명히 해서 앞으로 정치권에서 논란이 커질 것 같아. 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되면 5년간 선거 못 나가거든. 이재명 후보가 당에서 대법관 탄핵 얘기 나오는 거랑 자기 재판 날짜 대선 뒤로 미뤄달라는 요구에 대해 말했어. 자기는 후보로서 전국 다니며 국민 설득하는 게 할 일이고 민주공화정 회복이 제일 급한 과제라며 당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춰 잘할 거라고 했지. 재판 날짜 미루라는 당 요구에 대해선 헌법에 선거운동 공평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돼 있으니 헌법 정신도 생각해야 한다고 했어. 나라 지도자 뽑는 게 엄청 중요하니까 고려해야 한다는 거지. 앞서 윤호중 선대위 본부장이 5월 12일까지 재판 날짜 안 미루면 사법 쿠데타 막으려고 국회 권한 다 동원하겠다고 엄청 강하게 말했었어. 이례적이고 이례적인 상황이 내란의 연속이라고 생각하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자기 선거법 사건 재판 날짜가 대선 뒤로 미뤄진 거에 대해 헌법 정신에 맞고 당연한 결정이라고 했어. 국민이 투표하는 중요한 시기니까 방해되면 안 된다는 거지. 대통령 되면 재판 멈추게 하는 법 바꾸는 거 어떻게 될지 묻자 국민 상식과 헌법 원리에 따라 하면 된다고 했어. 대통령 돼서 재판은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에도 그때 가서 법과 상식, 국민 합리성으로 판단하겠다고 답했지. 대법원 판결 두고 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책임론 나오는 거엔 삼권 분립이랑 사법부 독립 진짜 중요하다며 훼손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어. 사법부 믿지만 다 같진 않다며 독립 지키고 이런 일 없게 조심해야 하는데 필요한 조치는 국민 상식과 토론으로 정해질 거라고 했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적 중립을 깨부셨다고 생각하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측에서 대선 전에 잡힌 대장동 사건이랑 위증교사 사건 재판도 선거 끝날 때까지 미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어. 5월에 예정됐던 재판 날짜들을 뒤로 빼달라는 건데 이유는 당연히 대선 운동 때문이야. 후보자한테 선거 운동 기회를 공평하게 보장해야 하고
선거 기간 중엔 체포 구속되지 않는다는 헌법이랑 선거법 조항을 근거로 들었지. 이미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부는 이런 이유를 받아들여서 5월에 하기로 했던 첫 재판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한 달 미뤄줬거든. 이제 대장동이랑 위증교사 사건 재판부도 이 후보 측의 연기 신청을 받아들여서 재판을 대선 뒤로 미뤄줄지 다들 지켜보고 있어. 조이대대 법원장은 특검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하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줘.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오늘 16일 페이스북에 여성 공약을 발표했어. 차별과 불공정 줄이고 모두의 권리 높여서 여성이 일하기 좋은 사회를 만들겠대. 핵심 공약은 교제폭력 처벌 강화, 디지털 성범죄 강력 대응과 피해자 지원 늘리기, 고용평등 임금 공시제 도입으로 성별 임금 격차 줄이는 거야. 여성 벤처기업이랑 농업인 지원 약속도 포함됐지. 특히 임금 공시제로 임금 격차 개선하고 경력 끊긴 여성 고용 기업의 세제 지원도 늘린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지원센터 통해 원스톱으로 돕고 예산, 인력도 충분히 확보하겠다고 했어. 사실 이 공약은 선거운동 초반 10대 공약에 여성 공약이 빠져서 비판받자 추가로 내놓은 거야. 고용평등은 최저시급이 있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상대적 능력이 좋은 사람이 불평등, 불공정을 받게 되는 공약이라고 생각해.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공약 냈잖아? 국민의힘이 오늘 이거 가지고 난리 났어. 갑자기 왜? 본인한테는 적용 안 하는 꼼수다라면서 제왕적 권력 누리려는 오만한 생각이고 장기 독재하겠다는 거다라고 엄청 까댔지. 예전에 임기 단축 주장하던 사람이 말 바꾼 거라며 대권 욕심에 국민 열망 져버렸다. 이런 이중성을 국민들이 심판할 거라고 했어. 나경원 의원은 연임에서 푸틴 그림자가 보인다며 장기 집권 야욕이라고 경고했고 다른 의원들도 일당 독재, 헌정 쿠데타, 나치식 음모 같은 엄청 센 단어로 비판했어. TV 토론 앞두고 그냥 던진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고 결국 내각제 탈쓴 이재명 공화국 만들려는 것이라는 비판까지 나왔지. 신동욱, 나경원, 윤상현 등 국힘 의원들은 개헌 관련 인사들이 제대로 조사받고 처벌받길 간절히 기원하길 바라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줘. 이재명이랑 김문수가 오늘 나란히 반려동물 공약 발표했네. 우리나라 반려인들 엄청 많으니까 표심 제대로 노린 거지. 이재명은 동물복지 선진국 만든다고 동물복지기본법 만들고 동물병원 표준 진료비 같은 거 도입한대. 동물 학대하는 사람은 일정 기간 못 키우게 하고 불법 시설도 빡세게 잡고 진료비는 일단 행정지도부터 하고 나중엔 보험까지 생각 중이래. 길고양이 문제도 비반려인 피해 없게 같이 살 방법 찾겠다고 했고 김문수는 동물병원 진료비 내리려고 모든 서비스 가격을 온라인에 다 공개 의무화하겠대. 그래야 쉽게 비교하고 병원끼리 경쟁할 거 아니냐는 거지. 펫파크나 펫카페 늘리고 버려진 동물들 잘 돌보는 시스템 만들고 맹경 관리나 펫티켓 같은 문제도 신경 쓰겠대. 펫 산업 키우는 지원법도 만들 거래.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오늘 인터뷰에서 여러 얘기했네. 검찰개혁 시간표는 마음속에 있는데 민생이 더 급하대. 그래도 여러 일 같이 할 수 있고 사법개혁은 좀 여유 있다고 했어. 제일 급한 건 추경으로 경제랑 민생 살리는 거라고 딱 말했지. 자기 사법 리스크는 증거 없고 회유된 사람 말이라 인민재판 같다고 했어. 내란 수사도 검찰에서 막힌 것 같다고. 죄 봐주는 게 통합은 아니라더라. 부동산은 이제 세금으로 안 잡고 안정 목표라며 과거 민주정부랑 다를 거라 했고 주가 오르는 것도 민주당 당선 가능성이랑 비례하는 것 같다고 했지. 저출산은 불평등 때문이라 산업 바꿔야 한대. 좋아하는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 얘기하고 노래도 불렀다더라. 이재명 후보 오늘 유튜브 방송 나와서 여러 얘기했네. 123내란 수사가 검찰에서 막힌 것 같다더라. 죄 지은 사람 봐주는 게 통합은 아니라며 정의는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했지. 주가 조작 같은 경제 범죄는 엄벌해야 한대. 크게 해먹을수록 처벌 약한 게 문제고 돈 번 것 이상으로 패가 망신시켜야 한대. 자기 사법 리스크는 검찰 억지라며 수사받다 돌아가신 주변 사람은 자기 책임 아니라고 억지라고 했어. 윤석열 전 대통령 처음엔 미웠는데 이젠 불쌍하다더라. 자기가 만든 지옥에서 괴로워하는 것 같다고. 자기를 제거하려는데 잘 안 된다고도 했고. 특히 부동산 정책에서 투자로 벌 구멍을 주식시장으로 만들어준다는 게 상대적으로 부동산 억제가 될 것 같기도 해. 경제든 내란 잔당 처리 등 다 잘하길 응원하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 이재명 후보 오늘 유튜브 나와서 또 여러 얘기했네. 123내란 사건 책임자들 끝까지 찾아내서 책임 물어야 한대. 검찰에서 수사 막힌 것 같다고도 했지. 죄 지은 사람 봐주는 게 통합은 아니라며 이건 정치 보복 아니라고 잘라 말했어. 자기는 오히려 윤석열한테 엄청 당했다고 했지.
주가 조작 같은 경제 범죄는 엄벌해야 하고 크게 해먹을수록 처벌 약한 거 고쳐야 한대. 계엄 다시는 못하게 시스템 만들어야 하고 용산 말고 청와대로 돌아가야 한다고도 했지. 김문수랑 이준석은 결국 단일화할 거라 예상하고 이준석은 이용만 당하고 버려질 거라고 했어. 자기 비호감도는 정치 공작 때문이었는데 이젠 괜찮아졌다고 드디어 중심으로 왔으니 믿어달라고 했어. 내란범들의 수사는 끝까지 계속되길 간절히 기원하고 동의하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줘. 이재명 후보가 오늘 유세에서 리박스쿨 댓글 조작 의혹을 반란이라고 완전 강하게 비판했어. 이승만 박정희 이름 딴 것 같고 국정원 지시랑 똑같다며 뿌리 뽑아야 한대. 국민의힘이랑 관련 깊다는데 더 파보면 큰일 날 거라고 엄포를 놨지. 이런 거 막으려면 제보자한테 5억이라도 줘야 한대. 윤석열 정권과 국힘은 주인이 맡긴 칼로 주인을 찌른 거라며 확실히 혼내줘야 한대. 내란 혐의로 재판받는 윤석열이 김문수 지지하는 게 말이 되냐며 김문수 되면 내란 세력이 돌아와서 윤석열이 뒤에서 조종할 거라고 걱정했지. 성남FC 사건도 검찰이 억지로 기소한 거라고 주장했어. 6월 3일 이후로 내란 세력의 뿌리만 뽑는 게 아니라 씨까지 말리길 강력히 바라는 사람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줘. 이재명 후보 오늘 고향인 안동부터 시작해서 대구, 울산, 부산까지 영남 싹 돌았네. 영남에 자기 뿔이 있다고 엄청 강조하면서 보수 텃밭에서 표심 잡으려고 막판 스퍼트 올린 거야. 안동 출신 대통령 만들어달라고 읍소하기도 하고. 반쪽만 챙기는 반쪽 대통령 말고 국민 모두를 위한 대통령 되겠다고 약속하고 대구에서는 좌우 말고 실력으로 지역 균형 발전시키겠다고 했어. 울산 가서는 전 정권들 엄청 비난하면서 김문수랑 엮어버리더니 김문수 되면 내란 세력이 돌아와서 윤석열이 뒤에서 조종할 거라고 경고했어. 안보 장사하는 국힘은 가짜 보수라고 깠지. 김건희 여사도 소환해서 막 비판했어. 투표 포기 안 하면 이번에 이길 수도 있다며 투표 독려하고 부산에서는 물류 중심지로 키우겠다고 약속하는 등 영남 표심 잡으려고 완전 애썼어. 부울경도 내란 세력을 단죄하는데 힘을 모으기 기원 구독과 좋아요 눌러줘. 이재명 후보가 오늘 마지막 유세에서 내란의 어두운 밤 걷어내고 희망의 새 아침 맞이하자고 외쳤어. 내일 투표가 나라 운명가를 역사적 순간이라고 강조했지. 투표 안 하면 내란의 추운 겨울 계속된다며 투표만이 내란을 끝내고 빛의 혁명 완성하는 무기래. 국회로 달려왔던 마음으로 다시 한번 힘내달라고 덧붙였어. 안보 질서, 민생 다 망친 국힘 정권은 다시 집권하면 나라 망하는 길이라며 능력 있는 후보가 대통령 돼야 한다고 주장했어. 자기가 대통령 되면 내란 극복하고 민주질서 회복, 경제 살리는 일부터 시작할 거라고 약속했지. 국민 편 가르지 않고 모두 하나 되는 통합의 대통령 되겠다고 했어. 죽을 뻔했다 살아난 덤의 인생, 약자 보듬는 세상 만들겠다고 마지막까지 지지를 호소했지. 내일 꼭 투표해서 나라를 함께 구해달라고 했어. 6.3 대선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지상파 3사 모두 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51.7%, 김문수 후보는 39.3%를 기록하며 12.4%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7.7%를 얻었습니다. 연령별로는 이재명 후보가 20대부터 50대까지 우위를 점했고 김문수 후보는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역별로는 호남에서 이재명 후보, 대구 경북에서는 김문수 후보 지지세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이재명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제 실제 개표 결과에 따라 최종 당선인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자기들은 떳떳하다며 고개 들고 다녔던 드디어 내란 옹호 세력이 제대로 심판받아서 기분이 좋아. 새로운 세상이 기대되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새 정부 첫 인선 직접 발표했어. 국민만 보고 실력 있는 사람들로 싹 뽑았다는 거지. 초대 국무총리는 사선 의원인 민주당 김민석 의원. 국정 운영 잘 알고 국민 말에 귀 기울이는 정책 전문가래. 지금 같은 위기 극복하고 민생 살릴 적임자라고 엄청 칭찬했어. 국정원장은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첫 비서실장은 70년 대생인 민주당 강훈식 의원. 대통령실 분위기를 점개 확 바꿀 사람이래. 안보실장은 위성락 의원, 경호처장은 황인권 전 육군 대장, 대변인은 강유정 의원이 맡게 됐어. 참고로 대통령 출근한다고 길 너무 막지 말라고 했다더라. 소통하는 대통령 좋네. 앞으로 다른 장관들은 국민 의견 더 듣고 천천히 뽑겠대. 하루빨리 정상적인 나라가 되길 소망하지만 내란 특검이 최대한 빠르게 발의되길 바라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줘.